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자라온 환경이 특히 어린 시절의 가정, 갈등이 우리 현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태아기의 경험부터 유년기까지 확장해 이러한 초기 경험들이 어떻게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우리가 성인이 되었을 때 겪는 다양한 감정적 문제에 영향을 주는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을 치유하기 위해 최면 치료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일부 태아기의 경험. 우리가 가정 갈등의 영향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종종 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태아기입니다. 태아기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시기입니다. 임신 중 어머니가 겪는 스트레스와 불안, 그리고 가정 내에서의 불안은 태아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어머니가 임신 중 겪는 극심한 스트레스는 태아의 스트레스, 호르몬 레벨에 영향을 주어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더 민감하게 스트레스를 반응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임신 중에 겪는 감정적 압박이나 부부간의 갈등은 태아에게 직접적인 신호로 전달됩니다. 어머니의 심장박동, 혈압,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태아에게 전달되고, 이러한 신호는 태아의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이후 정서적 안정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태어난 아이는 이후 생애 동안 스트레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불안이나 두려움을 더 쉽게 느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2011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임신 중 어머니가 겪는 스트레스가 아이의 뇌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아이가 성장하면서 불안과 정서적 불안정성을 경험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우리가 태아기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해 줍니다. 이처럼 태아기 때 경험한 스트레스나 불안은 무의식 속에 깊이 자리 잡아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면 치료는 이러한 태아기의 기억을 떠올리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최면 상태에서는 우리가 태아였을 때 느꼈던 감정들을 무의식에서 떠올리고 그 감정을 다시 경험하며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최면을 통해 어머니의 스트레스로 인해 느꼈던 불안이나 두려움을 떠올리고 이를 긍정적인 감정으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EFT 감정 자유 기법을 통해 이러한 떠오른 감정을 해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FT는 부정적인 감정을 신체의 특정 지점을 두드리며 해소하는 기법으로 최면을 통해 떠올린 태아기의 불안과 같은 감정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최면으로 억눌린 감정을 떠올리고 EFT로 이를 해소하는 두 가지 접근을 결합함으로써 더욱 깊은 치유가 가능해집니다. 2부 유년기의 가정 갈등과 그 영향. 우리가 태어나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가족입니다. 유년기 동안 가정에서의 갈등은 어린아이에게 극심한 정서적 충격을 남길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감정적으로 매우 민감하며 부모의 말다툼, 분노, 혹은 무관심 같은 행동들은 아이의 정서적 안정감에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주 싸우거나 아이 앞에서 서로를 비난할 때 아이는 그 상황을 자신의 잘못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야 라는 생각은 아이에게 깊은 죄책감을 심어줄 수 있으며, 이 죄책감은 성인이 되어서도 남아 자존감을 낮추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부모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감정을 억누르는 경우 아이는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는 방법만을 배울 수 있습니다. 부모의 폭력은 아이의 성격 형성에 특히 강한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가 부모로부터 신체적 혹은 언어적 폭력을 경험하면 아이는 세상을 불안하고 위협적인 곳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자주 언어적 폭력을 당한 한 내담자는 성장하면서 스스로를 끊임없이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타인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을 지나치게 몰아붙였습니다. 이러한 자아 비판적 성향은 결국 심한 우울과 불안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다른 예로 부모의 방임을 경험한 아이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고 아이의 필요를 무시하거나 방치할 때 아이는 자신이 가치가 없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내담자는 어린 시절 부모의 방임으로 인해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으려는 성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타인에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며 관계에서 정서적 거리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방어적인 태도는 성인이 된 후에도 타인과의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큰 어려움을 초래했습니다. 이처럼 유년기의 폭력, 방임, 그리고 지속적인 가정 갈등은 아이의 성격 형성에 깊은 상처를 남기며 그 결과 성인이 되어도 관계의 어려움, 자존감 문제, 불안과 같은 정서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 겪었던 경험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경험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3부 착한 아이 컴플렉스와 완벽주의의 시작. 유년기의 가정 갈등은 종종 착한 아이 컴플렉스나 완벽주의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아이가 가정 내에서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를 조정하려는 시도를 하면서 시작됩니다.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얻기 위해 아이는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고 부모가 원하는 모습, 즉 착한 아이가 되려고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시간이 지나면서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발전하며 성인이 되어서도 스스로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완벽주의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착한 아이 컴플렉스와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감정을 억누르는 경향이 강합니다.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부모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완벽함이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런 억압된 감정들은 결국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억눌린 감정은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을 적절히 해소하지 못한 사람들은 만성적인 두통, 소화불량, 근육 긴장 등 신체적인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신체에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한 내담자는 자신이 느끼는 분노와 슬픔을 억누른 결과 만성적인 목 통증을 겪었으며 최면 치료를 통해 이러한 억눌린 감정을 표출하고 나서야 신체적인 증상이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감정을 억압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정신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들은 종종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겪게 됩니다. 억눌린 감정이 쌓이면서 내면에서 갈등이 커지고 이는 결국 정서적인 균형을 잃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한 내담자는 항상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했고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거나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는 점점 무기력감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에는 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최면 치료와 EFT를 결합하여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을 해소하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한 상담 내담자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잦은 다툼 속에서 자라며 부모가 싸울 때마다 중재하려는 역할을 하곤 했습니다. 이 내담자는 스스로를 부모의 갈등 해결사로 여기면서 자기 욕구를 억누르고 부모가 화를 내지 않도록 완벽한 모습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을 끝없이 몰아붙였고 이는 결국 번아웃과 극심한 불안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감정을 외면하고 억압했으며 결국에는 감정적 소진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착한 아이 컴플렉스와 완벽주의는 단순히 열심히 사는 것 이상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감정을 억누르고 자신을 지치게 만드는 방식으로 결국 신체적, 정신적 건강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감정들을 인식하고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최면 치료와 EFT와 같은 접근은 억압된 감정을 인식하고 그 감정을 건강하게 표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부 트라우마와 신체화 증상. 가정 내의 갈등과 불안은 단순히 감정적 상처를 넘어서 신체적인 문제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를 신체화 증상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마음의 고통이 몸의 통증이나 질병으로 표현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어린 시절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갈등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주 복통이나 두통 같은 신체적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는 감정적으로 너무나 큰 부담을 느끼면서 그 고통을 신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트라우마는 종종 핵심 감정과 핵심 신념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핵심 감정은 주로 두려움, 불안, 죄책감, 그리고 슬픔과 같은 강력한 부정적 감정으로 나타납니다. 핵심 신념은 나는 가치가 없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세상은 위험하다와 같은 형태로 자리 잡습니다. 이러한 핵심 감정과 신념은 단순히 감정적 고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신체화 증상 외에도 이러한 핵심 감정과 신념은 자존감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계속해서 낮추고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우울증과 같은 정신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람들로부터의 인정 욕구가 과도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둘째, 이러한 핵심 신념은 인간관계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상은 위험하다라는 신념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쉽게 신뢰하지 못하고 그 결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는 사회적 고립감으로 이어지며 장기적으로는 극심한 외로움과 정서적 소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내담자는 자신의 어린 시절 부모의 폭력으로 인해 세상에 대한 불신이 강하게 자리 잡았고 성인이 되어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경계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타인과 진정으로 가까워지는 것을 방해하였고 결국에는 깊은 외로움에 시달리게 만들었습니다. 셋째, 핵심 감정과 신념은 직장 생활이나 사회적 활동에서도 영향을 미칩니다. 나는 충분히 잘하지 못한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은 직장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능력에 대해 의심하고 작은 실수에도 크게 불안해합니다. 이는 업무 수행 능력에 악영향을 미치며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번아웃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한 내담자는 완벽주의적인 성향과 내가 부족하다는 핵심 신념으로 인해 매일 과도한 업무 부담을 스스로에게 부여했으며 결국 심한 번아웃과 탈진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트라우마로 인한 핵심 감정과 신념은 신체화 증상뿐만 아니라 자존감 문제, 인간관계의 어려움, 직장 생활에서의 불안과 같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의식에 깊이 자리 잡은 감정과 신념을 인식하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최면 치료와 EFT와 같은 접근법은 이러한 억눌린 감정과 신념을 표면으로 끌어올려 건강하게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5부 최면 치료의 역할. 최면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최면을 마치 누군가가 통제력을 빼앗아가는 신비로운 현상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묘사되는 최면은 대개 최면가가 내담자를 완전히 조종하거나 내담자가 자신도 모르게 행동을 하게 만드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최면은 이와는 거리가 멉니다. 최면은 매우 자연스러운 몰입된 이완 상태로 최면가가 무언가 신비한 능력으로 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담자가 스스로 이완의 의도를 가지고 몰입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면 상태란 깊은 몰입과 이완을 통해 의식과 무의식이 보다 가깝게 연결되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내담자는 평소에 의식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감정과 기억에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최면은 치료적 관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면 상태에서는 내담자가 자신의 통제력을 잃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의 의지를 강화하고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입니다. 최면가는 단지 내담자가 깊이 이완된 상태에 이를 수 있도록 돕고 그 상태에서 내담자가 무의식을 탐색하며 억눌린 감정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최면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 최면에 걸리면 모든 기억을 조작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면 상태에서는 내담자가 자신의 의식을 완전히 유지하며 모든 과정에 대해 인식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면 치료가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자발적으로 협력하고 참여할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을 의미합니다. 최면은 단순히 이완된 상태에서 내면의 진실을 마주하고 그것을 재구성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최면은 치료의 과정에서 내담자에게 매우 안전하고 주체적인 경험을 제공합니다. 최면 치료의 효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를 다른 심리치료 기법들과 비교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지행동치료 CBT는 현대 심리치료에서 매우 많이 사용되는 기법으로 주로 내담자의 인지적 왜곡을 교정하고 행동의 패턴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반면 최면 치료는 무의식에 직접 접근하여 그 안에 깊이 자리한 감정적 상처와 억압된 기억을 탐색하고 치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2018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최면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를 비교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두 치료법 모두 증상 완화에 효과적이었지만 최면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특히 깊은 정서적 해소와 감정적 안정감을 더 빠르게 경험했습니다. 이는 최면 치료가 무의식에 깊이 접근하여 억압된 감정을 풀어내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최면 치료는 내담자가 자신의 경험에 대해 보다 직접적이고 감정적으로 연결되도록 도와주며 이를 통해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인지행동 치료와 차별화됩니다. 또한 최면 치료는 내담자가 억눌렸던 감정을 안전하게 표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부모의 폭력으로 인해 두려움과 분노를 억누르고 살아온 한 내담자는 최면 상태에서 그 당시의 경험을 다시 떠올리고 그 감정들을 마주함으로써 억눌린 감정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평소에는 감히 마주하지 못했던 감정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이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최면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는 각각의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두 치료법을 결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가 내담자의 사고 패턴을 교정하고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데 강점이 있다면 최면 치료는 내담자의 무의식 깊숙이 자리한 감정적 상처를 치유하고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 두 가지 치료법을 병행함으로써 내담자는 인지적 이해와 감정적 치유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최면 치료는 내담자가 자신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 억눌린 감정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최면을 통해 우리는 의식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내면의 부분들을 탐색하고 그동안 억눌려온 감정들을 표출하며 더 건강한 정서적 상태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내담자는 현재의 불안, 두려움, 죄책감 등을 해소하고 보다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